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전반기 결산 특집 그 두 번째 투수편으로 온 영구 채널의 전력 분석원 상진입니다. 긴 말 안하고 바로 마운드 성적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자이언츠 투수진의 성적표 어땠을까요? 롯데의 팀 방어율은 4.41로 리그 4위, 투수 WAR은 13.16으로 무려 리그 3위를 마크했습니다. 리그 평균 방어율이 4.58인 거 생각하면 리그 상위권의 마운드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리그를 압도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선발진에 비해서 불펜 방어율이 조금 처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선발진 데이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나 만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롯데 선발진의 WAR은 11.38로 리그 2위, 선발 방어율은 4.09로 준수한 상위권입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건 소화 이닝 수와 퀄리티 스타트 수인데 선발진이 소화한 이닝이 무려 477.2이닝으로 10개 구단 중 압도적인 리그 1등입니다. 퀄리티 스타트 역시 39개로 리그 2등, 한 단계 위인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14개로 리그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퀄리티 스타트 뿐만 아니라 도미넌트 스타트도 몇 개 섞어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좀 장난 아닌 성적인 거 알 수 있어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국내 선발들이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롯데 선발진 중에서 순수하게 국내 투수 3명이 정규 이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2011 시즌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선발 야구의 정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조금만 성적이 좋거나 나쁘면은 떠날 수 있는 외인 투수보다도 국내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을 때 언제든지 위로 치고 올라갈 힘이 생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롯데가 그 어려운 걸 15년 만에 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개투진입니다. 선발들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불펜의 짐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불펜이 가동되는 순간 마운드가 살얼음판으로 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기 롯데 구원 방어율이 5.08로 리그 7위까지 쳐져 있고요. 구원 WAR 역시 1.79로 리그 6위에 그쳐 있습니다. 사전 때 극초반으로 버티고 있는 선발진에 비하면 뒷문이 좀 헐거웠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바로 과부하인데 롯데 불펜의 2연투 횟수가 지금 70회로 리그 공동 1등이고요. 3연투 횟수 역시 4회로 리그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김태형 감독에게 불만의 그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구원진 소화 이닝이 리그에서 압도적인 꼴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연투랑 3연투 횟수가 리그 최상위를 유지하는 이 행태가 정말 맞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24, 25 시즌에 2, 3연투를 리그 최대치로 소화를 시키면서 매년 선수들을 한두 명씩 안식년이나 부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거를 반복을 하면 롯데는 도대체 언제 리그 상위권의 불펜진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반기 롯데 마운드가 어떤 팀을 만나서 꿀을 빨았고 또 어떤 팀을 만나서 철저하게 털렸는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 투수들이 만나기만 하면 신나게 팼던 꿀 조합은 바로 키움과 KT였습니다. 전반기 키움전 팀 방어율이 무려 1.95에 7승 2패, KT전은 방어율이 2.36으로 두 팀만 만나면 마운드가 그냥 폭주를 했습니다. BOPS가 무려 0.5대입니다. 특히 안현민과 최현준을 압수해오고 있는 리그 상위 타선인 올 시즌 KT 상대로 기세가 아주 좋아요. 반대로 NC나 두산, 기아를 상대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C전 방어율이 5.52, 두산전 방어율이 5.27을 기록하면서 두 팀에게만 각각 4승 8패, 전반기 승수를 제대로 조공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롯데의 마운드는 깃털 타선인 키움 그리고 유달리 잘했던 KT를 제외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구단들한테 4점이나 5점대 방어율로 두들겨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팀 방어율 4.41이라는 예쁜 숫자가 키움과 KT를 상대로 벌여놓은 스탯으로 만든 평균의 착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위권 경쟁팀에게 유독 약한 이런 상성관계를 후반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5강 싸움이 조금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표 분석의 마지막 순서, 오늘 투수편에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있는 점수차별 투수 성적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팀 타선의 극심한 부진과 맞물리면서 롯데 마운드는 그야말로 매경기 피말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1점 차 이하 초접전 상황에서 소화한 이닝이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고 3점 차 이내의 상황 역시 리그 2등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빡빡한 경기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 투수가 이런 지옥같은 접전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버텨냈다라는 점입니다. 1점 차 이하 상황에서 롯데팀 방어율이 3.94로 리그 3등을 찍었고 피안타율이 이하 높은 4리, POPS는 727로 대단히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3점 차 이내 상황으로 넓혀봐도 방어율 4.01로 리그 2등에 마크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체 팀 방어율이 4.41까지 밀려났을까요? 범인은 바로 4점 차 이상으로 점수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점수차가 커진 상황에서 롯데 방어율이 무려 6.38로 리그에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피안타율도 2할 8푼 9리까지 치솟고 POPS는 801로 무너졌다 볼 수 있겠어요. 긍정적인 점은 이런 가비지닝 자체가 141이닝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겉보기에는 4.41로 리그 중상위 수준의 방어율로 보이고 있는데 실상은 잡아야 될 타이트한 경기는 확실하게 잡아주고 버린 경기나 크게 이기는 경기는 크게 점수를 주면서 아웃 카운트를 빨리 버는 스탯을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극도로 실리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벼랑 끝 접전 속에서도 마운드의 집중력만큼은 진짜 칭찬해줄 만한 전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전반기 거인의 마운드를 책임졌던 투수들의 선수별 티어리스트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영광의 S티어에 올랐고 누가 F티어에 머물렀을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에 아쉬운 투수들이 분명 있긴 한데 그래도 과거에 많은 일을 해왔던 투수들이 많아서 좋은 말로 실드를 쳐줄 거리가 많긴 합니다. 에이스들이 포진한 영광의 S티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전반기 자이언츠 마운드 최고의 수확인 김진욱 선수입니다. 전반기 94.2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방어율 2.95로 선발진 중에 독보적인 2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25시즌 끝나고 자비로 일본에 있는 넥스트 베이스랩에서 무언가를 수정을 하러 갔었는데 그 무언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구, 호심 구속, 오프스피드 계열 서드피치 장착, 피치터널 활용 등 전 부문에서 개선을 이뤄내면서 에이스로 완벽하게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분석 영상에서 송승기를 넘어서 손주영도 넘볼 재능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 시기가 빨리 올 줄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손민환 선수 이래의 롯데 출신 국내 투수가 정규 이닝을 달성하면서 2점대 방어율을 달성할 수 있는 20년 만에 가장 가까운 투수가 됐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드디어 풀타임을 돌고 있는 나균환 선수입니다. 전반기 92.1이닝 동안 방어율 3.90에 WAR 2.47로 선발 투수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영구님이랑 제가 이 선수를 향해서 직구, 포크만 가지고 단순하게 풀지 말고 팔색조처럼 여러 구종을 사용을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훌륭하게 그걸 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마운드에서 제 몫을 다하면서 확실한 상수가 되어줬던 A티어입니다. 첫 번째로 로드리게스인데 전반기 88.2이닝을 책임지면서 평균 자책점 4.26, WAR은 2.20으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든든하게 지탱했습니다. 초반에 한국 야구 특유의 타자 문화 그리고 롯데의 막장 수비 때문에 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5이닝 정도는 그래도 꾸역꾸역 먹어주면서 6월달부터 날이 좀 풀리고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압도적인 에이스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남미 계열 출신의 용병이어서 그럴까요? 아무튼 후반기 선발진에서 가장 큰 일을 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원중 선수를 꼽았습니다. 33.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21, WHIP는 1.25로 뒷문을 되게 잔단히 잠궜고요. 겨울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즌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늦게 컨디션이 올라온 그런 모양새입니다. 매 시즌 많은 이닝을 꾸준히 소화를 하면서 직구 구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포크볼의 커맨드가 해가 갈수록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라서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서 누적 스탯도 상당히 많이 쌓이면서 롯데 구단 역대 최고 마무리의 길을 향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자, A티어 세 번째 선수입니다. 현도훈 선수를 꼽았는데 전반기 불펜 마당쇠의 역할을 톡톡히 한 현도훈 선수는 32.2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 4.68, WHIP는 1.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승조랑 추격조를 오가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준 되게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점 차에도 현도훈이 나오고 3점 차에도 현도훈이 나오고 6점 차에도 현도훈이 나오는 거 보면서 진심 속으로 튼동한테 욕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준용 선수 역시 37.2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 3.35, WHIP는 1.38로 필승조의 무게감을 확실하게 더해줬습니다. 특히 김원중 선수가 컨디션이 안 올라왔던 올 봄에 대체 마무리로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용 선수의 맥스 구속을 151에서 2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올 시즌에 155까지 증속을 한 걸 보고 올 시즌 준비를 되게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접전 상황이나 풀카운트 상황에서의 위닝샷 부재 같은 조금 사소한 숙련도 문제들이 보이면서 결국은 김원중 선수한테 다시 마무리를 내어주긴 한 상황이에요. 이어서 마운드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하면서 평타는 쳐준 B티어입니다. 주인공은 박정민 선수랑 비슬리 선수입니다. 먼저 불펜에서 마당쇠의 노릇을 톡톡히 해준 박정민 선수는 전반기 무려 39경기에 등판을 해서 34.1이닝 소화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4.46에 WHIP 1.51로 세부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 해준 게 정말 많은 투수였죠. 빠른 직구, 그리고 그 빠른 직구와 20km 이상 차이 나면서 낙차도 훌륭한 체인지업, 그리고 공격적인 투구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신인왕 시절 때 정철원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흐뭇합니다. 튼동이 좋아하는 싸울 줄 아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차에 이 정도 성적 내주고 있으면 미래가 사실 기대가 되긴 합니다.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발진의 비슬리 선수 84.1이닝에 평균 자책점 4.48, WHIP 1.43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입단하기 직전에 제2의 와이슨의 뭐네 이러면서 다들 잔뜩 기대했다가 좀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5월달까지 롯데 수비가 비슬리만 만나면 신입 길들이기 마냥 단체로 수비로 팀킬했던 거 생각하면 저 성적 좀 봐줄만 합니다. 실제로 비슬리가 한참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FIP가 폰세보다 더 좋았던 시절도 있고요. 정규 이닝 70% 이상 소화한 선발 투수들 중에서 FIP가 전체 9등입니다. 롯데 야수진들은 당번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비슬리에게 부산 풀코스 꼭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네들은 그래도 싸요. 다음은 전반기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지만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C티어입니다. 첫 번째로 박세용 선수를 꼽았거든요. 전반기 90.1이닝을 소화하면서 역시 꾸준하면 박세용이다 이런 모습을 올해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평균 자책점이 4.58, WAR이 1.53으로 다른 선발진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안경 에이스라는 호칭을 생각하면 4점대 중반의 방어율과 실점 억제력이 분명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패턴도 24시즌부터 쭉 이어져 왔던 패턴이라서 5선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만족스러운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선수에 대한 잠재력을 조금 더 믿고 있었고 또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티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펜의 정철원 선수입니다. 30경기 등판을 해서 23.2이닝을 던졌는데 평균 자책점이 6.85에 WHIP가 1.69로 불펜 투수로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시절부터 이어진 잦은 등판 속에서 어느덧 과부하가 걸릴 만한 연차가 되긴 해서 이해가 가긴 하지만 특히 올해 사생활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서 시즌 준비가 잘 안 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포심의 구위 저하 때문에 주자가 나갔을 때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수는 포심이 최소 150 정도는 나올 컨디션이 되어야지 믿고 맡길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F티어입니다. 주인공은 큐야마 선수이고요.
전반기 10.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평균 자책점이 7.59, WHIP가 2.16이라는 엄청 처참한 성적을 남겨버렸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0점이 안 잡힌 공 때문에 주자를 쌌고 결국에 불을 많이 질러버렸어요. 이미 떠난 선수 욕해봐야 뭐합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프런트를 까야 맞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저희가 분석 영상 시즌 전에 올릴 때도 말을 했지만 이 선수 세부 지표가 제구 난조가 정말 심한 선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 경량이 일본 프로야구에 있던 8년 내내 거의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선수를 영입을 했다? 이거는 롯데 프런트가 놀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LG 같은 경우는 아시아 쿼터제 시행하기 1년 전부터 호주 선수들을 자기네 스프링 캠프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하면서 미리 사전에 인재들을 물색을 하기 시작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뽑힌 게 라클란 웰스입니다. 타구단들이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인맥, 채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아시아 쿼터 데뷔를 하는 작업들이 뉴스에 아름아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롯데는 딱 뉴스 기사 하나 나왔었어요. 우리는 지바롯데 연출 안 쓸 거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26시즌 시작하기 전에 대충 김상진 코치 보내가지고 MPB 트라이아웃 하는데 가서 한 명 줍줍 해가지고 오면 대충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되게 괘씸하고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즌 전반기 아시아 쿼터 선수 없는 듯이 다 보내놓고 이제 와서 이이무라 선수 어떻게 잘 데려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반 시즌 날려먹은 거란 말이죠. 이이무라 같은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필승조로 자리 잡았으면 우리의 지금 가을 야구 경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을 하면 더 열을 받습니다. 아직 등판수가 많지 않아서 단정하긴 좀 어렵긴 한데 TV로 실제 봤을 때 제구도 안정적이고 일본 선수 특유의 아래로 쫙 깔려 들어가는 직구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선발로 해도 되게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구종 다양성이 돋보이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내야에 본인 앞으로 떨어지는 공에 대한 수비도 여유롭게 잘 처리하는 모습 잘 봤고요. 이이무라 선수가 후반기에 꼭 날아서 팀의 가을 경쟁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총평을 내리자면 매경기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면서도 귀엽고 잡아야 될 경기를 틀어막은 실리야구를 롯데 마운드가 보여줬습니다. 김진욱, 나균환이라는 확실한 토종 원투펀치의 재발견은 전반기 최고의 수확이었고요. 하지만 후반기에 명백한 과제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뒤처져 있을 때 과감하게 필승조 아닌 투수들을 올려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의 합리적인 불펜 운용과 투수진의 고른 활약이 뒷받침되어야만 마운드의 실질적인 힘이 후반기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5강권이 달랑달랑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아시안게임 시즌 때 김진욱이랑 최준용이라는 핵심 투수 2명이 빠집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투수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입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후반기 체크포인트, 후반기 전망을 다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